네, 아마 행사에 가장 많은 시상자들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아침 태백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시고 또 강릉에서 우리 지부장님께서 이렇게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큰 환영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지부장님들, 또 각 시군구 지부장님들, 그리고 이번에 평화애원에 탁월한 실적을 세운 시군님들께서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45일 동안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행사가 아주 여러 내용으로 기념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번 행사에 대해서 대만족하시고 특별히 이번 신통일 한국 안착을 위한 비전 2022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오셔서 싱크탱크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어머니께서는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뛰자, 전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틀 전에 축송회가 성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가 끝나게 되면은 조금 마음의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제2차 40일 특별 활동을 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4월 초하루 안시일을 맞이해서 새벽부터 우리가 정성을 들인 터 위에서 오늘 40일 활동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실제 천일국 창건 전략 보고를 전체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 이 내용은 2019년 9월 29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제2지구 희망 전진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출하고 있는 이 경원국 발왕산에서 봉화된 성화를 통해 오늘 이 순간부터 다음은 일본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오세아니아로 중남미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돌아 이번 12월에 뉴욕에서 3만 기독교 종단 대형 목사들이 모여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는 국가 복귀, 세계 복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새시대 새 역사가 창출하고 있는 이 신경원국이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시대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는 우리는 기관차 사명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구본부가 지금 이제 3개월 정도가 됐습니다만은 장성성지 구리로 사무실 이전이 성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완성케 하시고 여기에 정말 참 부모님의 역사를 담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 분부를 이전케 하셔서 저희들 정말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성성지의 영적인 파워가 있더라고요. 이 파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속적 교회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과제죠.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참부모님께서는 천보 43가정 실세와 승리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목회자분들이 종행 430수를 중심 삼은 천보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천보 가정들이 되었지만은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늘 뜻 앞에 세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는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명령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먼저 식구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뜻 앞에 세우는 본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자 천보 승리 43가정 실세와 모델을 구축할 것을 말씀을 주시면서 2020년 11월 11일 날 일이 4개가 딱 세워진 날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날 참 어머님께서는 43가정을 목회자들이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100일 특별 활동을 지시를 하시고 여기에 윤활유를 주심으로써 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1월 27일 날 발왕산 영평 리조트에 모여가지고 제2지구 회장단 취임식 및 목회자 총회를 통해서 43가정 실세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면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일 활동을 점검하시면서 참어머님께서는 목회자 특별 집회를 명하시고 이때 어머님께서는 신통일 한국을 밝히는 별들의 잔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활동 보고를 일일이 다 받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이 집중력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이렇게 이제 경과가 되어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또 차도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강의를 듣습니다마는 참 어머님의 집중력은 대단하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내용을 다 읽고 그 심정을 어머님께서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삼척교회 우리 목사님의 그때 간증을 듣고 어머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집을 팔고 그리고 효정환 섭리를 먼저 하고 정말 하늘 앞에 정성의 기준을 다 세우고 목회자들이 430대 조상 축복과 더불어서 또 종족 축복을 완성했던 그 치열한 내용을 다 이렇게 내용을 어머님께서 다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목회자들의 감동, 그 간증이 정말 절절히 어머님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켰고요. 영월교회 또 우리 사모님께서 간증하실 때 어머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100일 활동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하늘 앞에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43가정 실세와 보고와 더불어 인증심사 절차를 다 밟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회자분들이 49명이 인증 합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이 코로나의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목사님들께서 비대면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원리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해서 43가정 실세화에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 참작하시고 이제 승리자의 반열에 우리 38명의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천보 수행 지도를 위한 자격을 부여하시면서 천보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보 교육원 이 간판을 달게 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천보 가정들이 이제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43가정 실세화를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교육을 위임을 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정말로 하늘이 주신 그러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천보 교육원 간판을 딱 걸고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예배 혁신에
지금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배의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본성전 천일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어머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23년을 중심 삼고 지금 천원궁 건립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며 본 성전에 이러한 건축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교회들이 분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분성전에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성전은 가정교회인데 지역 이름을 붙입니다. 수원가정교회, 구리가정교회, 남양주가정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안식일 평화예배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안식일 평화예배는 새로운 식구들이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눈높이를 새로운 식구들에게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보 가정교회 인증이 이루어지고 천보 수행 지도가 이루어지고 천보 가정교회 행정 지원이 분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체 성전은 천보 가정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러한 가정들은 실체 성전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체 성전에서는 안식일 시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가정교회가 확산되고 가정교회 수행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교회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교회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천보 가정을 중심 삼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 운동이 이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하늘 백성을 양육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평화축제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평화축제는 새 식구들을 위한 열린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새 식구만을 위한 예배죠. 이렇게 해서 눈높이를 낮추고 그리고 설교도 설교 대신에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효정 증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축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인연된 분들이 평화예배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평화수련을 받게 되면 평화애원이 됩니다. 이러한 로드맵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21만 평화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나가긴 쉽지 않습니다. 먼저 평화애원, 회원 확보를 하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평화축제, 평화예배, 평화수련으로 연결시키면서 단계적으로 식구로 성장시켜 가고 축복가정을 만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천보가정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로드맵을 중심 삼고 지금 세계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육 과정을 이렇게 세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우리 식구들의 영성 지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새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식구들을 어떻게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담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지혜를 이제 하늘 앞에 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긴 경원국에서 희망전진 예배를 1월 24일 날 드리면서 어머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때 우리 신경원국의 국화로서 목련화를 국화로 내려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개 지구에서 희망전진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 지구가 결코 예배의 그 퀄리티가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수준 있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고 그리고 이 지구의 목사님들의 그 노하우와 그리고 영적인 파워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희망 전진 예배,
정말로 새 식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변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시의 예배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정말 시의 하늘 부모님 안착 시대를 맞이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8일을 중심 삼고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중심 삼고 시의 예배를 하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가정 안에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셔서 해방 석방을 받을 수 있는 시의 예배를 우리 모두 정착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정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예배가 오늘 드렸죠. 오늘 말씀도 은혜로웠습니다. 아침 시간은 출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4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정말 압축적으로, 그렇지만 퀄리티는 아주 높게 그리고 은혜롭게 시의 예배를 준비하고 하늘 앞에 봉헌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서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시의 예배를 가정에 모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전도, 지금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전도,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교회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섭리의 방향이 지금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앞으로 효정 미디어 선교단 출정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 복귀를 위한 사회사업, 이 사회복지 사업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직을 당한 그런 식구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다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마을 공동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신마을 공동체 우리가 사업을 전개해서 이번에 60여 곳에서 인증을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100만 원으로부터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국가의 예산을 받으면서 우리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되었는데, 금년도 지금 60개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돈을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의 우리 돈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하고 국가의 예산을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신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60개 정도의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자체로부터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국가의 돈을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엉망으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받는 예산에다가 우리의 예산을 더 보태어 가지고 우리는 활동을 하는, 너무나도 우리는 활동의 모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개 정도의 이번에 공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을 우리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한,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50개 정도 설립 목표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선교사분들 이렇게 취업이 보장이 되어지고요. 한 달에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량의
페이를 받아가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권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가정연합이 되고 UPF 활동이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축복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1세뿐만 아니라 2세, 3세 미혼 축복이 이렇게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축복을 통해서, 축복도 미혼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때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축복 활동의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 참부모님 천주성호 61주년을 기념한 이 축복 축제에 80명이 이번에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5개 지구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그리고 가정부장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축복에 대해서는 아주 인프라가 잘 이렇게 구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축복 준비학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축복여행, 참부모님의 생애노정, 그리고 장애자들을 위한 효정 매칭, 한일 축복, 그리고 부모 자녀 가정행복위원회를 중심 삼은 매칭, 이렇게 활동들이 이제는 다 체계적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이제 가정부장님들이 아주 베테랑입니다. 교육도 잘하시고 매칭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과 하나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축복에, 미혼 축복에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가 자리가 잡히고 축복 가정들이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2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 축복을 위한 부모 교육에 만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결국은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는 결국은 죄송스럽지만은 부모들의 원인이 있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 교육에 만전을 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가정들을 위한 새내기 가정들이죠. 예비 부부학교, 가정출발 교육, 신혼 부부 교육. 옛날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축복을 받고 나서 정말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곳에 정말 지원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정말 축복을 받고 나서 모든 가정들이 갈등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가정 생애 주기별 양육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가정운동회, 가정예배 활성화를 위한 웨비나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경기 동부에서 한 번씩 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은 가정운동회와 가정예배가 안착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가정에 정착해 나가게 되어진다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담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가정 전통 및 신앙 상속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 2세들은요, 통일가의 그 8대 명절이라든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의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 제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촌은 어떻게 전술하는지, 경배는 어떻게 하는지, 성령은 어떻게 전술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영상을 다 찍어 가지고 이렇게 전통 교육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콘텐츠를 현장으로 보내게 될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UPF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PF 활동은 한마디로 정말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읍면동 조직 정비를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이 지구의 시군구가 47개, 읍면동은 74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회장단 위촉 및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조직 정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리 도지부장님들께서 밤낮 없이 뛰면서 시군구 47개 지역에 6개 기둥 책임자 임명장 수여식 및 교육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도지부장님들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임명식을 하면서 사정을 듣고 식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사정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는 그러한 4월의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시군구가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죠?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현장을 찾아가는 우리 도지부장님들의 정성과 그리고 시군구 지부장님들의 정성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번에 큰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규 평화대사 위촉 세미나도 산발적으로 코로나19의 기간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인 찾기 섭리로서 천원단지 VIP 초청 간담회 6개 분야에 여기는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입니다. 우리 천원단지에 어떤 분들도 와가지고 거기에서 감동 안 받는 분을 못 봤어요. 전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가 막힌 기반을 만들었느냐. 천정궁까지 올라가서 그 영적인 그러한 파워를 느끼고 나면은 이분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 김원영 총장님이 오셨어요. 국립대학교 총장이신데 부총장, 기획처장, 학교 중요한 임원들을 다 데리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종교단체에 가자고 하니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효정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평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 천정구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감동을 받았던 것은 청심 중고등학교 가가지고요. 거기 열성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거기 시골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버드를 가고 스탠포드 대학을 가고 옥스퍼드 대학을 가는 그 학생들의 명단이 쭉 붙어 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총장님, 여기에서 우리는 글로벌 리더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리더를 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총장으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러한 기관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찾아가면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우리를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의인들이 찾아지면 본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라운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하늘 섭리를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들, KCLC는 기독교 목사님들 모임이 됩니다. 여기에 원리 수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원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호박 겉핥기식,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원리 강의 한두 강의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해왔어요. 그러나 2박 3일을 놓고서 바른 말씀 전혀 하지 않고 형서부터 재림론까지 2박 3일 동안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에다가 기독교 목사들이 모이는 KCLC 사무실을 개소를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한 40평 규모가 됩니다. 이런 규모의 지금 사무실을 개소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독교 목사,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 목사 3가정을 축복시켰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의 역할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박 3일 원리를 받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제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야, 이제 그들을 축복으로 연결해야 된다. 어느 날 훈독회를 하고 났는데 양심에서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을 진성 축복을 시켜라. 이것이 2월 달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금년 2월입니다. 아, 그렇구나. 기독교 목사들 2000년 동안 하늘이 준비했던 기독교 재단이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이번 천주성원 61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 목사들이 부모님 앞으로 돌아오는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서 지구본부에 3커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축복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탄감봉 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40일 성별을 왜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이제 3일 행사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하늘의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었어요. 탄감봉 행사를 하는데 너무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모님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40일 성별을 꼭 해야 된다고 남편들을 지금 절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그래서 5월 며칠입니까? 5월 23일인가요? 그때 되면 40일이 끝납니다. 다시 불러가지고 3일 행사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3일 행사까지 시켜가지고 기독교 진성 축복 가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층부 영역 국가복귀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술인 연합까지 만들어져서 7개의 기둥입니다. 기둥 7개가 되면 큰 집이 만들어집니다. 기둥 한두 개 가지고는 사괴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방 하나를 만들려면 기둥이 4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7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1007개의 큰 집이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지구에서는 6개 기둥 출범식 및 회장 취임식을 4월 한 달 동안 정말 불철주에 뛰었습니다. 우리 정동원 부회장님이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한 달 계속해서 대회를 하면서 6개 기둥 우리 출범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학술인연합, 정상연합, 이제 앞으로 ISCP 해서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세계평화 정상연합으로 묶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싱크탱크 2022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조연설들을 듣고서 이분들이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은 점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인연합은 우리 지구본부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싱크탱크 현황을 보면은 지금 세계평화 정상연합 원로회의, 그리고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학술인, 경제인, 언론인 해서 287명이
지금 우리 싱크탱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계속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대한민국, 특히 이 지구에 신통일 한국을 견인해 나갈 싱크탱크를 정말로 지성성심을 다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영역 지역 복귀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저희들이 평화회원 CMS 회원을 저희들이 1단계 활동으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전기를 해서 우리 2만 명의 평화회원 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에 2만 명의 회원이 확보가 되어진 것은 이것은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네. 그래서 이제 오늘 2차 특별 활동을 통해서 2만 명, 4만 명인가 4만 명 탄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4만 명 해서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2차 40일 특별 활동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하게 되어지면은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 21만 명의 평화회원과 CMS 회원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신통일 한국의 비전이 이제 실체화 되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2차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 시상도 하고 개인 시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체 시상은 시군구 지부 및 또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평화회원 500명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표창장 및 상금 50만 원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회원 수 1000명 이상 하게 되어지면 표창장 및 상금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개인 시상으로 CMS 회원 등록 50명 이상을 하게 되면 표창장 및 상금 100만 원을 수여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들은 활동에 그래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2차 활동을 오늘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상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활동의 최고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지면 영육계가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747개 읍면동당 CMS 109자 모바일 회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생활 밀착형 CMS 회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중심 삼고 공생공동체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대가 되어지게 되면은 의인들이 많이 CMS 회원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유리한 혜택이 있는데요. CMS 회원이 되어지게 되면은 각종 우리 기관과 기업체에 연결되어질 때 혜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의료시설, 레저시설, 문화시설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기업 가운데 UPF 활동, 남북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 또 여러 가지 이제 법인도 있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CMS 통장을 개설해서 읍면동 이름을 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참부모님 축복 사인이 새겨진 물소 불도장을 현장에 전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읍면동 단위에서 뭔가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의제 개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과 제5유엔 사무국 유치를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그동안에는 말로만 이러한 활동들이 세상 앞에 선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선포적인 의미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포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DMZ 평화공원의 비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평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동산입니다. 지금 21세기 세계와 대한민국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을 중심 삼은 섭리 속에는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68년 동안 지속된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 분단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DMZ,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이 지역, 이제 이 DMZ를 어떠한 장소로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은 단연코 DMZ의 미래는 평화와 통일의 최전선이 되어지고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한 비전을 품고서 이제 하나하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싱크탱크 2020에 나와가지고 DMZ에 대해서 격찬을 했습니다. 이곳은 기가 막힌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 투자자들은요,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또 분석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DMZ 평화공원을 2000년 8월 18일 날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DMZ 피스파크 프로젝트 지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평화추모공원, 평화생태도시.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신통일 한국 컨퍼런스에서 10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해서 롯데호텔에서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오셨었는데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나도 신선합니다. 그동안의 남북 통일에 대해서 늘 이데올로기만 얘기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좋은 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MZ 안에는 각종 희귀한 식물과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되는 그러한 동물들, 거의 70년 동안을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DMZ는 말 그대로 자연의 보고이며 이거는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로 이곳은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화생태공원 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철원군과 DMZ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평강군, 그리고 금강산으로 연결되어지는 길목에 있는 세포군이 있습니다. 그게 경원철도가 올라가는 길목들입니다. 거기가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그러한 천연기념물과 자연 생태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태봉국, 궁예 그 드라마 많이 보셨죠? 궁예를 중심으로 했던 태봉국 철원 도성으로부터 현 근대사의 문화유산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68년간 민간인 출입 통제로 인한 세계 최고의 자연보건 청정 생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 평가를 했을 때 국토환경평가에서 1등급을 맞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UN 및 관련국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DMZ를 연구한 학자들과 그리고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5일 날 강원대학교 헬프센터와 공동 주최로 학술 세미나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7월 27일 날은 강원대학교에서 DMZ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이제 강원대학교와 우리 UPF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공동 주최로 큰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 지역에 걸출한 인물들은 이때 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러한 비전을 같이 제시하게 될 때 이제 희망을 잃어버린 이 민족 앞에 다시금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기에 강원대학교의 임학과를 졸업하신 우종춘 박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나무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북의 그 살림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지고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이 빨리 가서 진단을 하고 여기에 처방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저희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환 이 교수는 지리학 교수인데 DMZ에 미쳐 있어요. 정말로 이 미래는 이 DMZ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곳에 있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번은 DMZ에 완전히 꽂혀 살아요. 모든 학문의 방향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일을 해 오셨는데 저희가 이런 DMZ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화공원, 충목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도 6.25 때 한국에 와서 피를 흘린 유엔군 용사들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추모비나 기념비가 설치되지 못한 곳에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세워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평화대사들이 이때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엔 참전 6.25 참전 용사들 이때 어머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전쟁과 분단의 DMZ를 세계적 추모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화해와 평화의 지대를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MZ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그 격전지에는 수많은 그 전사자들의 유해가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유해를 다 발굴해가지고 어느 곳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DMZ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곳에 평화공원을 만들고 무덤을 만드는 그런 혐오시설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신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에다가 병사들의 이름을 달아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추모 기념관을 세워서 세계의 정상들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추모를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곳에는 북한군도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공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지구에 중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축복을 받은 우리 축복 가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중공군들 가운데 6.25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수한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됐다는 거예요. 인해 전술로 왔잖아요. 너무나도 불쌍한 청년들이 그곳에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중공군 그 병사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중국에 한국에 나와 있는 교포들 가운데 참여를 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입니다 하면서 이제 6.25 전쟁 때 와가지고 죽은 그 젊은 영혼들이 이러한 추모 행사를 통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정말로 한여없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DMZ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춘목공원을 만들고 적군과 우군을 같이 모시는 그러한 춘목공원이 되어지게 되면 영계가 통일이 되어지고 영계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상에 놀라운 역사를 해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평화 생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철원 지역은 예로부터 철원 평야는 곡창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쌀을 가장 많이 그래도 이북 지역에서 생산했던 곳이 철원입니다. 철원 위에 평광이 있고 세포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다가 생태 평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규모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죠. 큰 규모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앞으로 통일시대가 오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100만 명 정도가 북쪽에도 남으로 내려오세요. 대공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예측하고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착 기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날 통일이 되어가지고 문이 열리는 날 대혼란 속에 위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러한 도시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거리 창출을 하고 또 이곳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거시설, 농업용지,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업을 합니다. 시설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 시설 안에서 다양한 채소와 곡식이 나올 수 있는 스마트팜 농법을 통해 가지고 이북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농생명용지라고 해서 스마트팜으로 하는 축산업입니다. 지금 북한의 돼지들이 콜레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의 지금 축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스마트팜을 통해 가지고 축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도시를 만들게 되면 뭐 옛날처럼 냄새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시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정말 좋은 그러한 축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관광 레저 용지 그리고 기반 시설 용지로서 신재생 에너지도 만들고 생태 환경을 만들어 나가서 여기는 최첨단 기법을 가지고 이게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북한에는 전기 시설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 관광 레저 코스를 만들고 또 최첨단 농업과 축산의 스마트팜을 만들고 그리고 제6차 산업단지 가공과 물류센터까지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화의 길 트레킹 코스도 만들어 가지고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아파트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주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평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남북 교체 축복을 통해 가지고 남남북녀로 만난 이러한 커플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게 되어진다면 참 부모님의 섭리와도 그 너무나도 맥을 같이 하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차원의 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붙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 개발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우리 사무실로 부르면 오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지구본부 사무실입니다.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동원 부회장님이 운세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런 거 빨리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냥 몇 마디 이야기하게 되면 벌써 탁탁탁탁 나와요. 자, 이 그림이 성사되는 날, 이제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생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때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싱크탱크 2022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기라성 같은 분들, 우리 DMZ 프로젝트에 한포 사격을 해주세요. 미사일 한 방을 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영향력은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려지나요? 이러한 기반 위에 제5유엔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1, 제2, 제3, 제4 이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에 이 제5유엔 사무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는가 연구를 한 결과 파주 장단면 일대가 정말로 하늘이 준비한 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곳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이 산업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5유엔 사무국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으로 좋은 곳은 어디냐면 공항이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항. 왜냐하면 외국에서 많은 귀빈들이 오셔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저 강원도 고성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한 곳, 그리고 대규모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구체적인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하늘이 염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제5유엔 사무국이 해야 될 그 역할은 종교 간의 평화와 통합입니다. 종교 문제.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제5유엔 사무국.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 목사님들이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복귀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 월드 서밋이 참 부모님께서 이북 김일성이를 만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1월 달에 북한에 들어가서 12월 6일 날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어머니께서 받으셨는데 이제 월드 서밋 2021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 서밋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이북에 들어가시면 가장 좋겠죠. 근데 이북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남북 통일에 뭔가 카드를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카드는 DMZ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이것을 가지고 이북에 올라가시게 된다면 틀림없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려내야 됩니다. 어머님께서 정말로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 통일의 물꼬를 확실하게 트고 올 수 있도록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어머님 이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9월 이전에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남북 통일의 이제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2022 경계 강원권 출범대회도 이번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은 이제 카드 쓸 거 다 썼어요. 이제 뭐 하나가 남았을까요? 남북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범국민 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일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북 통일에 대한 그 열망이 정말로 이 폭발하게 될 때 통일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지금 닫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글로벌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아무리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봐야 헛방입니다. 왜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UPF와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의인들을 찾아온 UPF와 손을 잡고 나가게 될 때 남북 통일의 문이 확실하게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싱크탱크 2021 지금 한국의 모든 것을 지금 다 총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7개의 기둥이 이번에 이제 싱크탱크 2022에 그때 영상이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7개 기둥이 7개 기둥에도 축축축축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야, 이러한 기둥을 세워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어머님께서 준비해 오셨구나. 이게 7년 동안 준비된 거잖아요. 어머님의 이 해안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5월 9일 날 역사적인 싱크탱크 2022 출범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머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어머니의 위상이 더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기조 연설자들을 통해 가지고 어머님에 대한 증거를 다 했잖아요. 이미 어머님의 위상은 당신이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부모님의 위상은 정말로 귀한 자리까지 그분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종을 한번 탁 하니까 어머님의 권위가 그 어머님의 그 권위와 그 파장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지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타종을 한 번 하셨잖아요. 원래 천천히 3번을 하시려고 그랬대요. 자, 환영사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를 환영사도 영상을 찍어서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청평 월드센터로 직접 오셨잖아요. 거기 와서 환영사를 하신 거 아시죠? 어머님도 만나시고 그리고 어머님을 대하시는 기준이 반기문 총장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축사 깅그리치, 정세균 국무총리, 기조연설 마이크 펜스 이렇게 해서 7명의 기조연설자들이 나왔는데 한 분 한 분 그 분야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나오셔서 증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입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어머님을 증거하고 신통일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큰 감동을 받았고요. 경기 지역에도 많은 의인들이 참여를 해서 은혜롭게 모든 일들이 성료가 되었습니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오셔서 축사를 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갔어요. 송석준 의원이 오셔가지고 그냥 그 수원에 그냥 평범한 그러한 대회인 걸로 알고 끝나자마자 이제 교회 가려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옷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귀빈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게 간단한 장소가 아니로구나. 그런데 거기에 국제적으로 생방송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제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알잖아요. 펜스 부통령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모시고 외무부 장관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국가의 힘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 했느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저희가 이러한 부모님께서 만들어준 실적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제 의인들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섭리에 동참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원도에서도 정말로 변백운 스님 그리고 우정천 명예교수께서 해주시고 여기는 정말 프로젝트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서 참석자들이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향후 활동 방향은 이제 앞으로 지부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MZ 세계평화공원과 제5유엔 사무국 유치 두 가지 국제 의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DMZ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드림 메이킹 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꿈을 만드는 지대입니다. 이제 섭리의 새봄 새시대 새 역사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호 61주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섭리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이제 진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전반적인 내용 모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협력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